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30억 아파트가 있어도 부부가 700만 원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연금 제도 개선, 저소득 취약계층 더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지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30억 초고가 아파트 집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떡하니 받고 있다.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기사였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부부가 월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떡하니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0억 초고가 집에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자 가구 74%가 내 집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 보유율이 7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충격을 주는 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5억 원의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는데요. 자, 공시가격 25억이라는 거는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60에서 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25억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대략 31억에서 4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겠죠. 자,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서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501만 가구 중 377만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자, 상당수 가구의 주택 공시가격은 기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자, 표를 보시면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38만 134가구, 그러니까 10% 비중 차지하고 있고, 6억 초과 12억 원 이하 가구 수도 3만 가구가 넘는데, 이분들이 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인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 가구가 551가구였는데, 자, 영상 첫 부분 30억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이번에 받았다. 그래서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기초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정하지 않다. 일률적으로 70% 기준을 정하고, 또 소득 하위 40% 어르신들 생계급여 받으면 기초연금 깎여서 받고, 이런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정부는 말만 계속하지 실제 액션이 취해진 게 아무것도 현재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살펴보면은 기초연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초생활비 마련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자, 정부가 이런 것부터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정말 더 받아야 될 절박한 저소득 하위계층, 아직도 제도 개선이 안 되는 말로만 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입니다. 웬만해서는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열심히 응원하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인데요.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충격을 주는 기사를 확인해 보면은 월 707만 원 소득이 있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5조 원이나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매년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기초연금 실무 매뉴얼을 그 업무 지침서로 펴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 재산 최대 금액이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맞벌이 부부의 수급 가능 최대 소득이 월 706만 9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부가 706만 원, 우리가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상당히 고소득인데, 이렇게 월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산식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 706만 원씩 받으면, 자, 연 8,500만 원이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부라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지금 헛벌이 부부는 월 597만 원, 1인 가구는 414만 원을 벌어도 이 카트라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는 213만 원,
원, 부부가구는 340만 원인데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자, 요거만 고지고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종 공제와 그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 추가로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부부 가구가 월 700만 원을 벌어도 여기에 이제 부부 각각 110만 원씩 220만 원을 제해주면 48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70% 그러니까 0.7을 곱하면 부부의 소득은 3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7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실제 계산을 해보면 소득 인정액은 336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부부가 700만 원을 매월 벌어도 소득 인정액은 34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산식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부부가 700만 원을 벌어도 각각 220만 원 합쳐서 공제를 하면 48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30%를 공제해 주니까 0.7을 곱하면은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336만 원이 되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요약된 건데요. 자,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젊은 20대들 알바를 하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인데요. 이거를 그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206만 원이죠. 자, 이렇게 젊은 20, 30대 분들이 최저시급으로 월 받는 금액이 206만 원인데 여기에 무려 3배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부부 700만 원 이상인 소득인 분들한테 또 30억 원 이상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이 기초연금을 용돈으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30, 40% 분들은 생계급여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고 심지어 의료급여 못 받을까봐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십만 명인데 자, 이런 걸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제발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장 경험 데이터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는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천억 원. 그런데 이제 40만 원을 주는 게 2026년부터 시행이 되죠. 일부. 그러면 2026년에는 31조로 예산이 늘어나고 이 2027년에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40만 원을 주는 걸로 예상을 하면 33조가 추가로 늘어나서 지금보다 이제 국가 채무가 70조에서 80조 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방송할 때 기초연금은 금액을 낮춰서라도 모든 어르신들에게 될 수 있으면 지급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자, 그럼 아까 같이 예외적으로 30억 원 이상 또 소득이 7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은 사실 기초연금을 안 받아도 충분히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정부가 디테일하게 소득 인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예전에 그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한 세대들 어르신들 국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 연세가 지금 70, 80 넘어가시는 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금액을 낮춰서라도 전부 지급하자 이런 취지였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30, 40%의 절박한 분들은 생계급여 받는다고 기초연금 삭감되는 부분은 하루빨리 폐지하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 30억 원 이상 부부 7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 소득기준 조정해서 여기서 세이브된 전략된 그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40만 원, 50만 원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안 할까요? 자, 그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그 신노년층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식을 조금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는데요. 자, 지금 노인들 그 평균적인 그 어르신들은 자, 월 100만 원도 못 법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노인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을 묻는 질문에 무려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소득 창출,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고 취미 활동은
36%로 나왔는데요. 자, 노인 4명 중에 1명이 내 재산, 내 아파트, 내 금융재산 내가 다 쓰고 가련다, 이렇게 신노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손 맞잡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베이비 부모의 이제 그 소득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인 가구가 3년 새 20%대에서 33%로 껑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가 이렇게 그 1인 가구가 증가에 따라서 돌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식들의 손 벌리기 싫기 때문에 월 30, 40만 원 쥐꼬리를 받아도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그 신노년의 그 65세 이상 인구들 이렇게 재산이 2020년 대비해서 2023년에 껑충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도 늘었고 금융 자산도 늘었고 연간 소득도 늘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기초연금도 손을 봐야 되고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되고 정부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노인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희망하는 재산 상속 방식도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 중간에 제가 박스 표시한 걸 보면 자, 17%의 어르신들이 그동안은 장남에게 더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종전 17%에서 24%로 껑충 늘었습니다. 그 반면에 장남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13%에서 6%로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이걸 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신노년의 어떤 패턴 변화가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좋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절박하게 해야 될 게 그 앞선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1인 가구 돌봄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1인 가구가 19%에서 32%로 껑충 늘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고 자녀 눈치 보면서 이제 살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살펴보면 노인이 되고 제일 큰 바람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먼 여행 가는 날까지 사는 것이다. 정말 마음이 짠해오는데요. 자, 복지연령 65세에서 단 몇 년이라도 올려야 나라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게 이제 솔직한 어르신들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근로시간 연장도 함께, 그러니까 65세까지가 아니라 70세까지 더 근로할 수 있는 나이를 늘려서 계속 그 내가 힘닿는 데까지는 사회봉사도 하고 일도 하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서 먼 나라 가는 날까지 열심히 살고 싶다는 거죠. 이 절박한 어르신들의 대한민국 평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 어르신들의 생각입니다. 요새 누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려 하나요? 이제 하단에 글을 읽어보시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살길 원한다. 자, 자녀도 살기 팍팍한 세상인데 죽기 1년 전까지 일해야 되고 그러려면 건강 챙겨야 하겠죠. 자, 가슴이 짠해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자, 그런데 나라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일을 하냐 봤더니 자, 피의자 뭐뭐뭐씨 불기소 질질 끈더니 면죄부를 받았다. 국민이 납득 못할 땡땡땡 불기소. 이 기사가 지금 대문짝만하게 올라져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공정한 사회, 꿈이 있는 사회,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신명나는 사회를 꿈꾸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 꿈이 있는 사회에서 거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웃나라 대만은 TSMC가 3분기 순이익이 무려 54%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10만 전자에서 힘겹게 5, 6만 전자, 5만 원, 6만 원을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 삼성전자, 현대차 몇 가지 그룹이 그 기업이 없습니다. SK의 하이닉스 반도체 몇 가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이 삼성을 살펴보더라도 위기의 삼성, 사명 초과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자, 10년 동안 깜방문을 왔다 갔다 재판받으면서 물론 뭐 잘잘못은 일단 두 번째 문제로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CEO가 삼성을 운영한다 해도 날고기는 일론 머스크가 온다 해도 깜방에 이렇게 2년 이상 들락날락 거리고 하다 보면 기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위기의 삼성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 암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기사 내용이 더 과간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국정농단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353일, 207일 이재용이가 이제 구속된 기간 2년 이상이 되는데요.
하단의 기사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윤 모모 대통령 취임 당일 2022년 10월 27일 취임 당일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재판받고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은 절단난다. 이게 현직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말입니다. 큰 충격을 주는데요. 자, 이런 분이 본인의 가정 문제 때문에 공정과 상식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끼쳐준다면 정말 그 큰 문제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쯤 하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 트렌드를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11월과 12월에 그 노인 일자리 이제 모집 공고가 크게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속보로 알려드릴 건데, 이때 잘 준비를 하셨다가, 현실은 답답하지만 3, 40만 원 일자리라도 꽉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절대 다수의 50%, 60%의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헌신한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집 한 채도 없으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절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분들 정보가 부족해서 3, 40만 원 노인 일자리마저 못 잡으면 정말 생계에 위협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고 야당은 이걸 또 부채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야당, 지금 이 정치권과 재계가, 경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 신명나는 국민들을 일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얘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초연금, 아파트 30억, 부부가 700만 원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어르신들은 신청하면 다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잘 챙기시고, 혹시 내가 아직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주민센터 빨리 신분증 가져가셔서 신청부터 해놓으셔라. 요거 첫 번째 꼭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11월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11월, 12월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이거 3, 40만 원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꽉 잡아라. 요 두 가지로 결론을 이번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 계속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나라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11월 4일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거를 잘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3일 경제독립TV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은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반복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어쩔 수 없이 기다려는 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밖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3일 경제독립TV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데 3일 경제독립TV에 멤버십이 되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